불륜 커플들을 저 같은 사람들은 자주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봐도 뭐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이제 탐정분들이 보시면 보이죠. 혹시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바람을 필 때 특징들은 외모를 가꾸고 평상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막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을 하고 와가지고 그런 게 있다든가. 그리고 핸드폰을 못 놔요. 무조건 쥐고 있어요. 언제 어떤 연락이 올지 모르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던져놓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거죠. 뒤집어 놓는다든가. 네, 무음으로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전화가 오면 놀랜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오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속옷을 평소에는 그냥 집히는 거를 입는다 하더라고요. 짝이 안 맞아도. 위아래가? 네. 근데 이제 세트로 맞춰 입고 못 보던 야한 속옷이 생기고 나는 못 보는 건데 저게 옷장에 되게 많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기의 배우자한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바람을 필 때. 쟤한테 하는 것만큼 내 배우자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와 반대로 오히려 시비를 걸어서 싸우고 차단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귀가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거, 그리고 약속이 자꾸 생기고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러한 공통적인 것들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 불륜의 성지라던가 이런 데를 의뢰인한테 의뢰를 받아서 가시잖아요. 네. 그럼 긴 시간을 잠복하니까 네. 야외에서 봤을 때 티나는 커플들이 있어요? 불륜 커플들이? 있어요. 정말로 사이가 좋아서 결혼한 지 10년, 20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닐 때 뭐 손을 잡는다든가 어깨동무를 한다든가. 근데 그런 분들을 딱 보면 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근데 이제 막 불타오르는 불륜 커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오 막 이렇게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네, 막 아우 막 쥐어 터뜨릴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조금 연세 있으신 등산복 입고 색안경 끼시고 그러신 분들 이제 한 잔씩 걸치고 나와서 바지 속으로 손이 막 들어갔다가 막 나왔다가 막. 아 진짜요? 네, 야외에서도? 네, 정말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먹여주는 것과 내가 지금 너한테 잘해줘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랑은 좀 약간 다른 색감이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보이죠. 이게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사이가 좋네로 보이는데 이제 그 미묘한 차이가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행을 하든 뭐든 했어요. 네. 아 왠지 저 사람은 관상을 봤을 때 바람 안 필 것 같은데 했는데 피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은 바람을 필까? 했는데 피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얘기 한 개 해드릴게요. 저희는 현장을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을 항상 만나서 대면 상담을 하고 현장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뢰인의 얼굴을 보겠죠. 그리고 현장을 들어가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만나고 있는 상간자도 만나겠죠. 근데 바람을 피면 되게 몸매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재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바람을 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의뢰인보다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그런 사람과 바람난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생김새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외도를 할 때. 내 배우자한테 얻지 못했던 거를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거네요. 그렇죠. 꼭 외모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훨씬 더 떨어지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자료를 이제 의뢰인분들에게 전해주면 나가서 바람을 필 거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이나 만나든가 이런 얘기들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외도를 할 때 외모가 전부가 아니다. 혹시 관련해서 생각나시는 고객이 있으신가요? 현장을 잡았어요. 지금 이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분인데 그 분이 아까 설명드린 주변에 아무도 없는 분이었어요. 친척도 가족도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 동생 정도로 해가지고 따라가게 됐어요. 그 현장을. 그래서 모텔에서 나오는 현장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뢰인분과도 일단 들어가세요 해놓고 헤어져서 가고 있는데 이분 남편이 절 따라온 거예요. 넌 누구냐?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혹시 잡으러 온 사람이냐 나를. 그러면 어쨌든 나도 억울한 게 있다. 내 얘기를 들어줘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다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쫓던 이 대상자랑 이야기를 처음 하게 된 거죠. 자기는 억울한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집에 와도 밥도 안 차려주고 자기가 뭘 하다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1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기댈 곳이 필요하게 되면 찾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풀 목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은 직장 동료 사이였는데 너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공감을 잘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은 알겠어요. 대접 못 받고 가장들 다 자기 식구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돈 아껴가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굳은 일 다 해가면서. 근데 내 아내는 그걸 알아주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대개 남자들은 성욕이 넘치는데 부부관계도 항상 피하고 손만 대도 싫어하고 자기는 할 말이 많다 이거죠. 나 좀 도와줘라. 근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마 공감까지는 못 해줬어요. 죄송하지만 전 그런 사람 아니고 그렇게 만날 거였으면 이혼을 하고 만나셨어야죠. 어쨌든 잘못을 하신 겁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하고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었겠다. 사실 뭐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럼 탐정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이제 의뢰를 해서 불륜을 잡았어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이혼을 하는 게 나을까요? 한번 참고 사는 게 나을까요? 나 스스로가 내 배우자의 외도를 생각조차 안 하고 묻어들고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되게 이런 자료들을 소송을 걸지 않고 그냥 배우자한테 알렸을 때는 맞아. 내가 바람 폈어. 맞아? 근데 어쩌라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누가 했어? 불법이지 이거?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사실 배우자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결정적인 증거까지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당장에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그 진심 어린 그 한마디, 미안해 잘못했어 이제 안 그럴게, 그 한마디를 못해서 결국엔 다시들 연락이 오세요. 아, 네. 다시 재의뢰를. 네. 네. 그래서 제 의뢰가 들어와서 보면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중반까지만 해도 나는 가정을 깨는 사람인가 지키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진짜 그런 생각 할 법하다. 네. 진짜. 예, 그죠. 근데 이제 결론이 섰죠.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키우면 아이들은 절대 바르게 자랄 수가 없다고 해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고 행복해야 아이들이 그 행복함을 보고 행복하게 자란다고 해요.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아이 때문에 어떡해요. 맨날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근데도 갈라서기 전에 가장 먼저 걱정을 하는 건 아이. 그렇게 불행하게 아이들이 걱정이어서 참고 사느니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아이가 행복하겠냐, 갈라서고 행복하게 사시면서 아이들 키우는 게 더 바르게 자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가정을 지키는 쪽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보시기에 불륜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커플이 한 커플이라도 있어요? 있어요. 그 고비를 넘기고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예전에 제가 부부 상담 전문가한테 얘기하다 들었던 거였는데 남자의 바람보다 여자의 바람이 더 무서운 이유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자들은 바람을 펴도 가정을 안 버리는데 네. 여자들은 바람 나면 그냥 가정을 뒤도 안 보고 버린다. 네. 뭐 이런 말들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통계에 의하면 그게 맞아요. 남자가 잘했다, 여자가 잘했다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바람을 핀 건 어쨌든 잘못된 거지만 남자는 바람을 피면서도 얘도 좋고 내 가족도 좋지만 얘를 위해서 내 가정을 깨고 싶어 하진 않은 게 더 많은 경우였어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도 바람을 폈다고 해서 다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더 많은 비율로 애구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그날로 딱 짐 싸서 나가서 그 남자랑 살림을 차리든가 그런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와, 그 눈이 뒤집힌 거네요, 거의. 뒤집힌 거죠. 네. 엄마가 무조건 케어해야 하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집도 있었고요. 엄마가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지금 당장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는 애들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저 가가지고 애 본 적도 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가서 애도 봐주고 밥도 먹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워낙 그런 걸 많이 보시면은 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어떤 것들이라도 탐정님께 네.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저도 쉬는 날 가족들이랑 뭐 외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밥 먹다 보면은 저기는 부부가 아닌 것 같은데 저러고 있네. 뭐, 바로 보이니까. 네, 저긴 저런 모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근데 너무 이렇게 다 보이면은 좀 네. 피곤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럼 체감하시기에 유부남 유부녀 커플 중에 전체가 한 100이라고 치면 한 몇 프로가 바람이 나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든 아니면 좀 긴 바람이든. 일시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육체적인 관계만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것도 포함을 시킨다면 70%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슬픈데요, 현실이?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쳤을 때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되게 많아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바람 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탐정분들은 워낙 불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탐정이 바람을 핀다. 그럼 저는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보세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진짜 제 아내한테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네. 어차피 안 피실 거니까. 저는 안 펴요. 안 피실 거니까. 저는 안 필 건데, 전 제 아내 되게 사랑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어떤 탐정이 와도 못 잡게 할 자신 있어요. 네. 나가도 괜찮죠, 이거? 되나? 근데 저는 안 필 거예요. 네. 네. 뭐 생각도 없어요, 저는.